7차 시 저작권 침해와 표절. 생각열기. 세계인의 축제 올림픽. 이 축제에 앞서 공개되는 올림픽 로고는 매번 많은 관심을 받고 화제가 됩니다. 그런데 2020년 예정되어 있던 도쿄 올림픽의 공식 로고가 발표되었을 때 화제가 된 것은 다름 아닌 표절 논란이었습니다. 벨기에 리에주 극장의 로고를 디자인한 디자이너가 직접 표절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스페인의 한 디자인 설계 사무소가 발표했던 로고와도 유사하다는 점이 지적되면서 논란은 더 커졌습니다. 결국 기존의 2020년 도쿄 올림픽 로고 사용은 전면 중단되었고 새로운 로고로 대체되었습니다. 디자인 분야 외에도 음악이나 문학 등 여러 분야에서 표절 논란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 표절 여부는 저작권 침해라는 법률적 판단에 앞서 윤리적 잣대로서 창작자의 양심에 달려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교육에서는 표절이란 무엇인지, 저작권 침해와 표절은 어떻게 구분되는지와 출처 표시 의무 등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학습 목차. 첫째, 표절이란 무엇이며 저작권 침해와 어떻게 다른지, 표절과 저작권 침해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둘째, 표절과 관련하여 저작권법 제3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처 표시 의무 및 출처 표시 내용과 방법을 살펴봅니다. 셋째, 예술 분야에서 주로 발생하는 표절 시비와 관련하여 표절의 유사 개념과 예술적 특성에서 기인하는 표절 문제를 살펴봅니다. 학습하기. 표절과 저작권 침해. 표절은 법률상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창작과 관련한 부정행위에 사용되는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타인의 성과물 전부나 일부를 그대로 또는 약간의 변경을 가하여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쉽게 말해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베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창작물을 베끼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표절 외에도 자기 표절이나 역표절도 표절의 유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기 표절은 저작자가 이전에 창작한 자신의 저작물을 이후에도 새로운 창작물인 것처럼 이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A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내용을 정당한 인용의 범위를 넘거나 출처 표시 없이 B 학술지에 다시 게재하는 것이 이러한 자기 표절에 해당합니다. 역표절은 실제 저자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없는 유명인 내지 권위 있는 자의 창작물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A 학술지에서 저자 자신이 제시하는 내용이 해외 유명 석학에 의해 주장되고 있는 것처럼 허위 표시하는 것이 이러한 역표절에 해당합니다. 타인의 저작물과 동일 유사한 저작물이 발표되면 흔히 표절이라는 용어와 함께 저작권 침해라는 표현이 혼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표절은 저작권 침해와 동일한 개념이 아니라 저작권 침해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표절이자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도 있고 저작권 침해는 아니지만 표절에는 해당할 수도 있게 됩니다. 만약 저작권이 존재하는 타인의 저작물을 표절한 경우라면 복제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성명 표시권, 동일성 유지권 침해와 함께 출처 표시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작권이 없는 저작물이거나 자신의 저작물을 표절한 경우라면 이와 같은 저작권 침해는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저작권이 만료된 작품을 베낄 경우 저작권 침해는 성립하지 않지만 표절에는 해당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자기 표절과 같이 기존에 발표했던 자신의 저작물을 새롭게 창작한 저작물인 것처럼 다시 발표하거나 기존 저작물의 일부를 그대로 차용하고 아무런 표시 없이 새로운 저작물인 것처럼 다시 발표하는 자기 표절의 경우 역시
저작권 침해는 성립하지 않더라도 표절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이 표절은 저작권 침해와는 다른 개념이며 일종의 윤리 규범으로 작용합니다. 다시 말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표절은 법적인 처벌이 따르고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표절은 도덕적 비난이 따르게 됩니다. 표절이나 저작권 침해는 단순히 비슷한 저작물이라고 해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의거성과 실질적 유사성이라는 기준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의거성은 저작물의 도용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표절 의혹자나 저작권 침해 행위자가 원저작자의 저작물로부터 유사한 저작물을 만들어낸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즉, 표절 의혹자나 저작권 침해 행위자가 원저작자의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해 두 저작물이 유사하다면 의거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 유사성은 표절 의혹이나 저작권 침해가 제기된 타인의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얼마나 유사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타인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유사한 저작물을 만들어냈다면 표절이나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학습하기, 출처 표시 의무. 저작권법 제37조는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에 출처를 명시해야 하며 그 방법은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이용에 있어 출처 표시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시사 보도를 위한 이용이나 비영리 목적의 공연, 방송,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와 같이 일정한 경우에는 출처 표시를 하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 제3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작물의 이용 방법에 따라, 출처가 표시되는 대상에 따라, 해당 분야의 관행 등에 따라 출처 표시 방법은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영상에서는 첫 화면이나 마지막 화면에 자막으로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책이나 논문에서는 하단 또는 끝 페이지에 출처를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출처 표시는 수요자에 대한 정보와 검증의 편의를 제공하고 자료의 권위나 신뢰성을 높이는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창작성에 대한 여부를 명확하게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출처를 통해 원본을 찾아 확인할 수 있고 어떤 자료로부터 온 내용인지, 누구에 의해 처음 창작된 것인지 등에 대해 명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기능 외에도 출처 표시는 저작권 침해나 표절 시비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해,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더라도 적절한 범위 내에서 이용하고 어떤 저작물을 이용한 것인지를 명확히 밝힘으로써 저작권 침해나 표절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출처 표시 의무를 위반하는 것은 표절에 해당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출처 표시를 하지 않는 것은 타인의 저작물을 자신이 창작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대표적인 표절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38조에는 출처 표시 의무 위반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법상 출처 표시 방법은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이라고만 명시되어 있어 그 기준이 모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물 이용 전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출처 표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학습하기, 예술과 표절의 문제. 예술 분야에서 사용되는 창작의 요소 혹은 방법으로서 패러디, 오마주, 리메이크, 레퍼런스를 들 수 있는데 표절과는 다른 개념이지만 자칫하면 표절과 더불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패러디는 원작을 이용하여 원작 자체나 사회적 상황에 대하여 풍자적, 해학적 방식으로 비평하거나 웃음을 이끌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패러디는 저작권법상 규정된 저작물의 공정 이용에 해당되어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만들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지만 풍자나 비평이라는 명확한 목적이 나타나야 하므로 원작의 가치나 상업적 이익을 해치는 수준에 해당할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오마주는 원작자 및 원작에 대한 존경의 의미를 담아 원작의 일부를 그대로 표현하거나 유사한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존경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데서 패러디나 표절과는 다르지만 그 판단 기준이 모호하고 원작의 일부를 이용한다는 점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리메이크는 이미 알려진 저작물을 새롭게 만드는 것으로서 부분적인 수정을 가하지만 원작의 의도는 충실히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리메이크는 원 저작자의 저작물 이용 동의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만약 아무런 사전 동의 없이 리메이크할 경우 문제가 됩니다. 레퍼런스란 타인의 저작물을 참고하여 새로운 것을 창작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레퍼런스 자체는 아이디어를 얻는 수준에서 문제될 여지가 없지만 참고로 한 원작과의 창작 방향이 유사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표절이라는 용어는 저작물과 관련하여 사용된다는 점에서 예술 분야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기존의 음악과 미술 작품뿐만 아니라 이제는 방송 콘텐츠를 포함한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표절 시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만 표절 판단에 있어 어려운 점은 예술적 특성에 따라 표절 판단 기준의 적용이 더욱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특정 소재를 대상으로 하여 지속적인 미술 작품을 그려내는 것을 자기 표절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유사한 멜로디와 리듬으로 이루어진 음악은 어디까지가 장르적 유사성이고 어디서부터가 표절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특히 예술이라 칭할 수 있는 그림을 이루는 색, 음악을 이루는 음과 음의 조합은 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창작물은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창작적 표현의 도구가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창작물이 존재하기 어렵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타인의 저작물로부터 받은 영감과 아이디어가 표현되어 또 다른 저작물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것은 곧 표절의 경계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예술을 통해 개개인이 가지는 느낌은 다 다르기 때문에 표절인가 아닌가에 대한 판단은 주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표절은 저작권 침해 여부에 앞서 창작자가 지켜야 할 윤리 규범 내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평가하기. 주어진 문제를 풀어가면서 학습 내용을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약하기. 지금까지 표절과 저작권 침해, 출처 표시 의무, 예술과 표절의 문제에 대해 학습해 보았습니다. 핵심 요약을 통해 배운 내용을 떠올려 보세요.
저작권 침해와 표절 수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